이재명이가 25만원씩 지금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법제화해서 밀어붙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25만원씩 나눠주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13조가 들어갑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문재인이가 나눠준 돈 가구당 100만원 그것 또한 14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1인당 25만원 나눠준다는 것도 결국 13조 원배 그때 문재인이가 나눠준 돈과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의 세수 적자가 지금 150조가 날 거다. 그보다 더 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이재명이가 종부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등을 갖다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온건해주고 중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150조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지금 세수가 안 들어와요. 법인세는 뭐 거의 소멸돼 가고 있고, 법인세는 막 반토막 이하가 났고, 월급쟁이들한테만 징수하는 액이 작년보다 2천억인가 더 거쳤대요. 뭐 부가세는 더 줄어들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제 상속세, 종부세 이야기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이 여럿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상속세를 많이 내느냐? 작년에 상속세 낸 사람이 18,282명, 6조 3,794억을 냈습니다. 그 중에 457명이 절반 가까운 48.2%를 냈어요. 전체 상속세에 고작 457명이. 10억 이하 상속세를 낸 사람은 4,722명이고 전체 세액의 1.6%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은 숫자가 10억, 20억 구간이고 평균 7천만 원 정도 냈어요. 이들이 전체 상속세 낸 사람의 43.6%랍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실제 내는 사람이 작년에 전체 35만 5천 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고작 18,282명, 6%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낸 겁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도 적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많이 냈지 나머지는 상속세를 거의 부담 없이 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그렇게들 발끈하는 걸 보고 상속세를 낼 만큼 부자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는 줄 몰랐습니다. 자, 종부세도요. 작년에 지금 낸 사람이 41만 2천 명이고 한 80만 명이 줄었지요. 작년에 종부세액이요. 그 전보다 2조 이상 줄어가지고 4조 2천억이래요. 1주택자가 11만 1,000명이 냈는데 11만 1,000명이 낸 액이 90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1주택자가 종부세 낸다고 난리를 쳤는데 100만 원도 아니고 1주택자가 낸 돈이 한 80만 원 정도 될 거라 봅니다. 평균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종부세나 상속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지금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한 45%,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내고 있고 상층은 상층대로 거의 다 탈루하고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미 윤 정권이 정려에 대해서 뭐 사업까지 허락을 안 해줘도 다 알아서 자식들한테 적당히 다 돈을 빼돌리고 있죠. 그리고 상속세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들 중에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 정권이 무너진 부분이 상속세하고 관련 있는 거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이는 상속세, 종부세, 금융투자세 이런 거 다 선심 써주고 싶고 또 지는 25만 원씩 나눠줘서 생색 내고 싶고 지 돈입니까? 그게 13조라잖아요. 근데 나라의 재정 적자는 150조예요. 상속세, 종부세 다 합쳐도 10조 5천억도 안 돼요. 이재명이가 25만 원씩 주는 것보다 상속세, 종부세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폐지해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불과 몇 명 되지도 안 하고 얼마 내지도 않는 이 돈을 가지고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면서 이걸 완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상속세 일괄 공제를 10억으로 지금 5억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최고세율도 60%가량 됐는데 40%로 인하한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은 진실대로 좀 따지고 가야 된다.
이 나라에 이제 세금을 누가 낼 겁니까? 미국 같은 저런 자본주의 천국에서도 초상위 억만장자 한 1000여 명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부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바이든이 지금 법제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세금은 누가 냈냐? 밑에는 밑에대로 세금 거의 다 안 내고 빠져나가고, 위에는 위에대로 세금 요가면서 또 빠져나가고, 자, 중간에 월급쟁이들만 봉이되어 갖고 사사시 틀리고 있죠. 나라의 재정 적자는 150조가 넘어가고 하네. 세금이 지금 안 그치고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쓰는 또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낄 게 아니라 무슨 광화문 광장에 110m 태극기니 한강 르네상스니 이런 짓거리를 벌리고 있어요. 서울 서대문 옆에 마을에 300m인가 해가지고 옛날 거리를 조성했는데 귀신거리가 됐다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이 같은 정치인들은 13조를 또 국민들한테 나눠주자고 합니다. 이 좀 너무하잖아요. 상속세, 종부세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건요. 그것만 놓으면 계급품 물고 떠드는데 그럴 만한 정도의 액수도 되지 않아요. 합쳐서 10조 5천억도 안 돼요. 그거 많이 크다도 솔직히 말하면 재정 적자 메꾸는데 아무런 큰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종부세를 어떻게 하거나 그거는요. 솔직히 무리하지 않도록 정리해도 좋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불과 얼마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마치 중요한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정치권이 논의하면서 진짜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고통은요.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거 보세요. 5천 명이 평균 852여 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도 부동산 투기세 같은 걸 만들어서 투기하지 못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란 거죠. 소수가 내는 얼마 되지도 않는 상속세, 종부세 가지고 나라가 떠나갈 듯이 떠들어대면서 실제 부동산 투기는 방치해서 엄청난 투기 수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한 척 하는데, 자, 지금 똘똘한 한 채 잡자고 강남의 아파트가 매일 억 단위로 바뀌면서 손바뀜 하잖아요. 이 똘똘한 한 채 투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은 하기는 쉽지만 진실은 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